1776년 미국 독립선언 시 그때 다른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7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며 미국 독립으로 남아메리카와 호주, 아프리카 등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76년은 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해입니다. 1775년부터 시작된 미국 독립전쟁은 13개 식민지가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 제2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이 발표되었고 이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식민지들은 영국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했습니다. 세금 문제, 무역 제한, 군사적 억압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불만은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776년 당시 미국의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인구는 13개 식민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각 식민지는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으며 일부는 상업과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계 노예가 상당수 존재하여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독립전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후에 미국의 헌법과 권리장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인종차별과 성불평등 등의 문제도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776년 당시 미국의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20%가 아프리카계 노예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구조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민지들은 주로 농업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남부 식민지에서는 담배, 면화 등의 작물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또한 1776년의 사회상은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상류층은 주로 영국 출신의 식민지 귀족들이었고 중산층은 상인과 농장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층민은 주로 농노와 아프리카계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 권리도 제한적이었고 정치적 참여는 남성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전쟁을 통해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는 후에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1776년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재위하던 시기로 영조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영조는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탕평책을 추진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소론과 노론 간의 경쟁이 두드러졌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왕위에 세우고자 했으나 사도세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조의 통치 아래에서 왕권과 정치적 권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776년에는 영조가 83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며 그의 사망은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76년의 조선 사회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세금과 부역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 계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반 계층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유교가 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교육과 학문이 중시되었습니다.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이 등장하여 사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구는 1639년 인조 17년에는 약 152만 명이었으나 1776년에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조선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후속 왕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76년 일본은 에도 시대에 있었으며 이 시기는 일본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막부 체제 아래에서 중앙정부인 도쿠가와 막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1776년 일본의 주요 사건은 없지만 이 시기는 일본이 서양과의 접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방문하여 개항을 요구하기 전까지 일본은 외부와의 교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내에서의 상업과 문화가 발전하였고 특히 에도 현재의 도쿄에서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776년 일본의 인구는 약 1000만에서 15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일본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특히 에도와 같은 대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도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일본 사회는 계급 구조가 뚜렷했습니다. 사무라이, 농민, 상인, 공예가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사무라이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농민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며 농업 생산에 종사했습니다. 상인과 공예가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으나 사무라이 계급에 비해 낮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교와 불교가 사회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유교는 사무라이 계급의 윤리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776년은 청나라의 권룡제 통치 아래에서 중국이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지만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유럽과의 무역이 활발해졌고 이는 중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무역의 증가와 함께 외국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외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는 후에 아편 전쟁과 같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1776년은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해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구의 사상과 정치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또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들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했습니다. 상업과 무역도 활발했지만 여전히 농업이 경제의 주축이었습니다. 사회적 계층 구조가 뚜렷하여 양반 계층이 정치와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교육과 문화가 중시되었습니다. 유교가 사회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76년은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해로 특히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13개 식민지는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의 정치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1776년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기초를 다지며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경제적 사고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776년 유럽의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의 유럽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산업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인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부유한 상인 계층은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었고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프랑스 혁명령과 같은 후속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는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776년은 호주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로 영국의 죄수 이주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한 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영국은 새로운 식민지로서 호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죄수들을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호주를 새로운 죄수 수용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대륙에 대한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후 1788년에는 첫 번째 죄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당시 호주 대륙의 인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당시 원주민을 제외하면 유럽인 이주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의 죄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호주 대륙의 인구는 약 3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 원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1776년에 호주는 원주민과 유럽 이주자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의 죄수 이주가 시작되면서 원주민의 삶은 크게 위협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초기 이주자들은 원주민의 토지를 침범하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이후 호주 역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776년은 남미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한 해로 특히 스페인 식민지에서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이 해에 리오 데 라 플라타 부항령이 세워졌고 이는 현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릅니다. 1810년 5월 혁명과 함께 리오 데 라 플라타 연합주가 형성되며 여러 독립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1776년은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된 해로 이는 남미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은 남미의 식민지 주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고 이로 인해 스페인 식민지에서의 반란이 증가하게 됩니다. 1776년 당시 남미의 인구는 대략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남미는 다양한 원주민 집단과 유럽 이주민들이 혼합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마푸체, 테우엘체, 야마나 셀크남족 등 여러 원주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반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스페인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크리오요와 메스티소 간의 계급 차별이 뚜렷했습니다. 크리오요들은 정치적 권력을 추구했지만 스페인 공국의 지배 아래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독립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시기의 남미는 경제적으로도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특히 소와 같은 가축의 사육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776년 당시 남미의 사회상은 단순히 원주민과 유럽 이주민 간의 혼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업과 가축 사육에 종사하며 경제적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우초라는 유목민들이 팜파스 지역에서 소를 기르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아르헨티나 지역의 식민지 사회는 스페인 공국의 지배 아래에서 크리올로와 메스티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크리올로들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정치적 권한이 적었고 이는 그들의 독립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노예들 간의 사회적 불평등도 독립운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776년 러시아는 전제 정치와 농노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시기는 엘리자베타 여왕의 통치가 끝난 후 표트르 대제의 개혁이 남긴 유산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로 특히 북유럽과의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거두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1775년에 시작된 카자흐스탄과의 전투로 이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1776년은 미국 독립혁명과 같은 국제적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로 러시아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농노제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농민들은 귀족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으며 빈곤과 억압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상업과 산업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상인 계층의 부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776년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특히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관련된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776년은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해로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에서 독립과 자치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내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금과 노예 무역은 유럽과의 상업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활동은 아프리카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식민지적 착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776년 아프리카의 사회는 전통적인 부족 사회와 유럽의 식민지적 영향이 혼재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부족 간의 갈등과 연합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권력의 변동을 초래했습니다. 유럽의 식민지 세력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착취하고 현지 주민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으며 이후에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776년 중동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내부에서 여러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시기에 개혁을 시도하며
판지마트라는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였고 군사, 행정,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1776년은 중동에서의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 열강들은 중동 지역의 자원과 전략적 위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후의 식민지 확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의 경제는 농업 중심에서 상업과 무역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슬람 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교육과 과학, 예술 분야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이 시기에 이슬람 세계의 학자들은 수학, 천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1776년은 미국 독립과 이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